반갑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예비 공무원 가이드 공무원 복지 카드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지 카드 1년에 한번 받으십니다. 복지 포인트란 걸 받죠. 복지 포인트 받으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 블로그 글이 연일 화제예요, 화제. 불이 났어요. 진짜 화제라서 불이 나버릴 정도로 복지 카드 이거 하나 올려놨다가 정말 저는 아주 땡큐 베리 망치됐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가 연일 이 키워드 하나 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왕 잘 먹게 해주는 바람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블로그에 있는 광고도 한 번씩 좀 클릭을 해주세요. 저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공무원 복지 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복지 카드 나오는데 잘 보여드릴까 말까요? 보여드릴까 말까요? 보여드려야 되죠. 자, 지방직을 일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직을. 국가직 거는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명확한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어쨌든 뭐 대략은 이런 정도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 쓰는 사용처 어디예요? 사용처라고 써 있는 부분 대예요. 사용처라고 써 있는데 어디 가면 가게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 사용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 데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옷가게 같은 데 많이 돼 있죠, 옷가게. 예, 주로 옷을 많이 사십니다. 보면 옷을 사는데 이 복지 포인트 너무 한정되게 사용시키다 보니까 특정 업체만 너무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많이 늘려놨어요. 예, 지자체는 훨씬 많고요. 국가직도 한정적이지만 있어요. 자, 국가직은 정확하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방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안타깝죠? 아쉽죠? 근데 많이 같이 적용이 된다. 자, 지방직은 보통 100만 원 이상은 줍니다. 포인트를. 자기 입사일 날짜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5월에 입사했는데 나는 왜 100만 원 안 줘? 이러지 마시고요. 모든 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거는 비용에 관련된 거는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줍니다. 연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휴가를 뭐 휴가가 아니라 연가를 자기는 1월에 들어왔는데 11개 12월에 들어왔는데 11개 말이 안 되죠.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구만 보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자기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만큼만 줍니다. 5월에 하면 5월부터 12월까지 걸 주는 거예요. 중간에 퇴사하시면요. 퇴사한 것까지가 n분의 1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 돌려받습니다. 국가에서 내놓으라 그래요. 입금하라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랬어요. 보통 두 군데 학교 가셔갖고 좀 다니시다가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있죠. 국가직 하다 뭐 지방직 한다, 지방직 하다 국가직. 이 포인트 나중에 신나게 썼거든요. 첫 달 다 써버려요. 100만 원. 가전제품 사고 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받죠. 다른 데 가면. 네, 그걸로 또 신나게 다 쓰시죠. 자, 그런 거고,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써야 되겠죠. 네,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기본적으로는, 매장에 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용이 그냥 되는 거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네, 매장에서 안 된다 된다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항목이 있어요. 항목을 보시고 아 되겠구나. 가령 시력 교정비 나오죠. 자,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복지 카드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지 카드가 옛날에는 복지 카드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뭐 공무원 연금 공단 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직은 그렇게 아직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카드를 등록을 하면 되게 조금 바꿔놨어요. 대신에 내역서가 그 카드에 나오는 내역서는 전부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 지방정부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내역서가 쭉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카드를 대부분 다 하나 만드세요. 보통 이런 공무원들이 만드는 카드 있어요. 공무원용으로 쓸 카드들 BC 카드라든지 뭐 농협 카드라든지 뭐 농협도 이제 BC 카드를 내주는데 뭐 신한 카드, 우리 카드 이런 거 만들면요 연회비는 대부분 없어요. 근데 연회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보통은 안 받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고 가다 보면 킨텍스나 국가직은 이제 킨텍스 같은데 근데 지방직은 그날 면접 보러 오면 그날 만들라 그래요. 그때 만들어도 되고요,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가판이란 게 있어가지고 정말 요건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그랬으면 저도 신고 해버리고 싶어요 정말. 네, 길에서 뭐 정보를 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예비 공무원들 가셨다가 거기서 쓰지 마세요. 거기서 안 써도 됩니다. 그 의무 아니에요. 마치 뭐 신한은행 뭐 특정 은행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은행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공무원 카드 만드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빨리 만들어라. 예, 아닙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만들고 나면 등록을 하면요.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부여가 돼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내가 써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온 시력 교정비 같은 거 썼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무슨 안경원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차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거. 왜냐? 그냥 이마트에 갔는데 그 안경을 산 거야. 가령 실업 교정용 안경을 샀어요. 이마트라고 찍혀버린 거죠. 네, 특정 마트라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찍히면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내역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내역이 나와요. 내역이 나오면 그거를 내가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컴퓨터에다가 넣어요. 이런 거 샀다 해달라 그러면 그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해준다는 건 뭐예요? 포인트에서 바로 까주면 좋은데 보세요. 제가 카드를 긁었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제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 뒤면 결제 비용이 나와요. 자, 이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특히 체크카드 만드신 분들. 체크카드 긁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체크카드 비용이 빠져나가죠, 통장에서. 그래서 공무원 체크카드 만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줘요. 어디서?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급여 형식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나 하면서. 신용카드 비용 이래갖고, 공무원 포인트 이래가지고 환급해서 줍니다. 그 돈으로 결제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바로바로 빠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냥 결제 금액을 줘요. 결제 금액을 다시 입금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일단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이 텀이 있으니까 그 텀 안에 들어오면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내는 거고 1대1로 나가버리는 거고 먼저 결제일이 돌아온다 그러면 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돈 나가고 다음 것 보고 정해진 날짜에 들어옵니다. 자, 요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신용이 막 밀려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돈이 나가버렸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자,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실업지원비, 건강관리비, 자, 헬스 같은 거 다 되고요. 책 사시는 거 전부 다 되고요. 품위유지비, 봉사활동비, 뭐 별의거 다 됩니다. 여행 돼요. 여행 100% 됩니다. 자, 캠핑 간 거, 캠핑 가다 기름 넣은 거 거의 다 됩니다. 예. 기름 넣은 것도 해줘요. 이제 차량 관리 여기 나오죠. 주유비까지 나옵니다. 보험, 수리, 세차, 주유비 다 해요. 근데 이 비용이 100만 원 정도니까 대부분은 뭘 사시냐? 가전제품 삽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살 수 있어요. 가전제품 사가지고 뭐 어쨌든 받으면 돼요. 그 이제 뭐 여기 가정 편의 여기 나오죠. 가정 편의 같은데 가전제품 있죠. 유아용품도 있고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요 금방 다 없어져요 정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됩니다. 밥 먹는 거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식비 지출하는데 술집이라고 된 건 잘 안 해줘요. 주점 비어 있죠. 땡땡 비어 이런 거는 안 해주고요 거의. 네, 술은 가족 친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줘도 되는데 안 해주대요. 커피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외식하다 보면 사실 다 없어집니다. 외식 몇 번 하면 또 가족들 모아놓고 소고기 한번 쫙 해주면 20만 원, 30만 원 나가죠. 예, 이 돈으로 이 포인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조금 달라요. 제가 요 예시로 가져온 데는 인천 쪽이에요. 인천 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자기 사이트가 있어요. 복리후생관이라는 게 있어요. 복리후생관.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무슨 구 복리후생관 해갖고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안에 쇼핑몰이 있어요. 예,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 그냥 포인트에서 바로 빠져요. 포인트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대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시면 하나 좋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한 쇼핑몰이다 보니까 좀 싸게 팔아요. 제가 업체 홍보해드리는 거 아니고 거기서 사시면 된다. 일단 1번. 자, 거기 안에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소명이라 그래.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 거 그냥 자동 처리되는 거. 책 같은 거 무슨 문고 그럼 자동 처리가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애매한 거 뭐 이마트라고만 써 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내역서를 보시고 내가 이거는 포인트로 처리하겠다 누르시고 그 안에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만 보는 거라 누르시고 거기다가 소명 자료라고 해서 내가 언제 뭐 하려고 무슨 책을 샀다라고 써서 내면 그 담당자가 승인을 내거나 반려를 하거나 그래요. 반려되면 못 받는 거고요. 승인하면 받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받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비어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돼요. 그런 유흥에서 쓴 거 잘 안 됩니다. 그 업체명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거는 또. 재밌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들은 쭉 있으니까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뭐 돼요 안 돼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지식인에도 많이 올라요. 이거 돼요? 저거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아니면 여기 올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올리고 반려를 받더라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그거죠. 내가 샀는데 안 되면 내가 내 돈으로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미리 주위분들이나 자 공무원들 초임으로 들어가시면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주위에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서워해요.
네,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 가서 나를 담당하는 또 직원이 있죠. 내 일도 가르쳐 주고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냥 대놓고 이거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잘 얘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너도 나도 알려주시려고 난리예요. 예. 새로 들어온 신입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우니까 너도 나도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공무원 사회가 약간 일반 사회하고 다른 거는 뭐 일단 회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내가 너한테 쏘겠어 막 이런 게 잘 안 돼요. 자, 각자 각출합니다, 보통.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좀 부담스러워하죠, 모든 거를. 근데 물어보는 거 뭐 나빠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어렵죠. 커피 타서 주면 되죠. 거기 커피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살짝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본인들 노하우도 알려주고요. 어떨 때 쓰면 된다, 어떻게 된다, 규정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는 모르실 때마다 신입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항상 물어볼 수 있답니다. 물어볼 수 있다. 자, 신입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인데 또 다니시는 분들이 설마 모를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적용되시는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은 아니죠. 계약직들도 복지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 포인트를. 임기제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 계약직도 받아요. 네, 보통은 받아요. 받으면 사용법은 같습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지 카드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개인별, 그 다음에 가족별로도 더 줘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신 분은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네, 그런 경우는 반반 받습니다. 누가 내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건지를 해서 한쪽에서 다 받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배우자는 안 줍니다. 원래 배우자 줘요. 배우자 공무원 아니면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많아져요, 복지카드가.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가족 수당하고 연결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 수당도 많이 나오고 복지 포인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시면 자녀분들을 많이 자 하셔서 수당도 많이 받으시고, 네, 이런 포인트도 많이 받으셔서 아이들 용품도 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비도 됩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도 휴가철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비행기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놀러 갔을 때 찍었던 비행기 사진입니다. 제가 하늘과 비행기 사진 참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곧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